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에 굉장히 적합한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수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특별한 데이터를 담는 새로운 종류의 형태의 컨테이너라고 하는 개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리스트, 투툴, 또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리스트를 우리가 프린트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성 IP라고 하는 이것은 그 리스트의 이름이 되겠고요. 리스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우리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를 담은 리스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걸리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초기화해 놓은 리스트가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색인이라는 개념들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변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데이터를 이제 넣고, 사실 넣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고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하나를 담고 변수에다가 담을 경우에는 변수에 접근해서 변수명으로 접근을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특정의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덱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적성 IP라고 했고요. 적성 IP,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데이터 가지고 있는 인덱스는 0입니다. 0부터 시작하니까요. 0, 1, 2, 3, 4, 5가 되겠고요. 자,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적성 IT 중에서 지금 5번 인덱스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인덱스 값이 0, 1, 2, 3, 4, 5, 2가 출력이 되겠죠? 네, 2가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값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그 변수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보시면 프린트 적성 IT라고 하는 0번 인덱스의 값은 뭐죠? 12죠? 12 확인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거냐면 네, 적성 IT라고 하는 0번 인덱스 값을 100으로 바꿔볼 거예요. 바꾸고 또 프린트 적성 IT 0번 인덱스 값을 프린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2였죠? 12였죠? 근데 100으로 변경되었죠. 어떤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색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나 봐요. 자, 죄송해요. 자, 지금 1번 인덱스 값은 3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3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면, 음, 적성 IT 1번 인덱스 값을 나무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리스트에는 그 인덱스 그 공간 있죠? 하나하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숫자도 되고, 문자도 된다. 라는 거. 이게 지금 문자죠. 문자열인데요. 나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요소에 접근을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 2번. 자,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고 여기 값을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에 리스트. 자, 우리가 지금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길이는 뭘 얘기하냐면 몇 개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소들은 컴마로 구분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일일이 우리가 세는 방법도 있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질 때는 우리가 일일이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랭스에 포함되어 있는 렌을 이렇게 포함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반환되는데요. 이 길이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미리사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또 문자열을 만들어 볼게요. 살대, 내 인정을 알아. 자, 그러고 프린트 어떻게 해요? 미리사를 해볼게요.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를 프린트했죠. 근데 리스트의 개수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len. 그러면 3이라는 값이 나오죠. 아, 미리사라고 하는 리스트의 개수는, 요소의 개수는 3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대괄호로 정의를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빈 리스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값을 하나씩 추가를 하고 싶은데 추가할 때는 어떻게 쓰냐? append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1. 그러면 제가 하나를 추가했죠. 지금 빈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를 추가했고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에 1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을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1, 요거죠. 두 번째는 요거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수도 같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마이너스 2, 1.234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 리스트의 사칭 연산을 보도록 할 건데 리스트를 두 개를 만듭니다. A리스트, B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리스트를 더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더하기라고 생각을 하면 왠지 요거랑 요거랑 더할 것 같고 1이랑 4랑 더할 거고 2랑 5랑 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덧셈이라는 것은 그 문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A 더하기 B는 문자의 어떤 사칭연산이 아니라 더하기, 덧셈이 되는 거죠.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X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X 곱하기 5. 그러면 곱하기라는 것은 반복하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트를 우리가 복사가, 그러니까 그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건 이거는 아니에요. 뭘 원하냐면요. 리스트, 리스트의 원소 대 원소 합계를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A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B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스트들이, 죄송해요. 콤마죠? 이 리스트들에 있는 원소들을 더해서 어떤 것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공백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이번에는 반복 변수를 사용해서 in range, len,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포문은 기억나시죠? 포문은 기억나는데 언제까지 반복해? 그 A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해. 결국에는 A 리스트에는 4개가 들어있으니까 4만큼 반복해. 4번 반복하라는 얘기겠죠. 뭘 반복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네, 네. 요 값과 여기에 해당하는 1값과 여기 값을 더해서
C 리스트에다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A의 0번 인덱스 값과 B의 0번 인덱스 값, 그게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의 0번 인덱스 값과 B의 0번 인덱스 값을 더해서 더하기 연산을 해서 C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append 사용을 해서 추가를 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C append A의 리스트 더하기 B의 하게 되면은 계속 하나씩 접근을 하면서 1, 2, 3, 4에 접근을 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에 접근을 하면서 더하기 한 연산을 어떻게 합니까? C 리스트에다가 추가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C 리스트를 프린트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5, 7, 9, 11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면 그 반복문 안에 그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처음에는 5, 두 번째 턴에는 5, 7, 세 번째 턴에는 5, 7, 9, 네 번째 턴에는 5, 7, 9, 11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숫자들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리스트에 접근을, 뭔가를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중요하지만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에 접근을 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리스트의 원소에 직접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냐면 리스트의 인덱스를 사용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의 원소에 직접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단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해봤고요. 자, 여기 지금 뭐 위에는 띄어쓰기를 했고 밑에는 띄어쓰기를 안 했는데 그냥 이 컴마로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for, 이거는 반복의 변수야. 몇 번씩 이렇게 회전을 하는지에 대한 거고 in x, 이 x라는 것은 이 리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x 리스트에서 하나씩 값을 가지고 와서 i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출력을 한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i죠. 반복 변수로 i를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파이썬 튜터로 한번 돌려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여기서 얘기하는 i는 그냥 반복의 변수예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떻게? 처음에 11, 그러니까 직접 접근하는 겁니다. 다음에 21, i가 21이 됐죠? 세 번째는 33, 네 번째는 46, 다섯 번째는 85. 이렇게 값들을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 리스트 만들어줬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for i라고 이번엔 또 2라고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교환해드렸던 거랑 약간 다릅니다. 근데 변수 이름만 바꾼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쵸?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반복해라. 언제까지? 사실은 여기 지금 X 리스트에 있는 값이 5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len 5가, 그러니까 여기가 5라는 값이 되어 있는 거겠죠.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돌아라. 프린트 X를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그렇죠? 여기는 2를 사용했으니까 2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변수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뭐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대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렇게 값들이 있죠.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할 거예요. 모두 다 더할 거고, 그 더한 값을 어떻게 해요? 더한 값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sum 변수를 만들었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하나씩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리스트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거 대신 for I in range len x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네, 됩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부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누적의 합수를 구하기 위해서 썸 더하기 요게 지금 이게 반복 변수잖아요. 반복 변수를 써줘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i라고 쓰셨다라고 하면 누적의 합수를 구하려면 i가 돼야 되겠죠? 이런 차이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까지를 구하게 되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적의 합수를 구하겠죠. 11, 21, 33, 46, 85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썸 나누기 len x. 그러니까 x의 원소의 개수만큼 나눠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또 볼게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학생들이 조금 실수하시던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4와 같은 레벨에 있죠. 얘가 근데 만약 들어온다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본문에 들어가는 이만큼 이 두 가지 문장들을 반복하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는 반복문에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반복을 계속 수행을 하라고 하는 결론적으로는 같은 값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얘를 4와 요 같은 레벨에 있는 1레벨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같은 레벨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출력하는데 좀 이쁘게 표시하기 위해서 합계 형들 이렇게 콤마가 빠졌어요. 이렇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각각의 원소에 들어가서 특정한 곱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 리스트 똑같이 쓸까요? 리스트 똑같이 쓸 거니까 저는 복사해 갖고 올게요. 자, for in range then x만큼 보라라. x의 i, 그쵸? 얘를 왜 만들어주냐면 지금 보시면 새롭게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에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값을 다시 그 자리에다가 누적을 하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x 곱하기 1.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 프린트 새로운 x 크면 이렇게 결과값을 갖게 되는데 이것도 내부 과정들 한번 볼게요. 처음에 리스트를 만들었죠. 리스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리스트를 i가 0일 때 얘를 접근을 하겠죠. 11에 접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증가해서 1이 되면 21에 접근을 하고 21이 곱하기 2가 됐죠. 그 다음에 i가 2가 되면서 33을 곱하기 2를 하니까 66이 되고요. i가 3이 되면서 46을 곱하기 2 하니까 5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인덱스를 사용해서 17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스트가 생성이 됐죠. 기존의 리스트는 요거고, 그쵸? 여기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거고, 새로운 리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앞에서 실습한 코드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우리가 아예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리스트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값을 변경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새로운 값이 들어간 리스트를 하나, 공백 리스트를 만드시고요. for in range n x 그리고 x에 x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 append 하시고 여기에 값을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x의 0번째 인덱스 값부터 곱하기 1을 해라. 그리고 print 새로운 s 이렇게 값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었던 것에다가 값을 수정을 하는 거고요. 얘는 새로운 값에다가 이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값을 변경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속 이어서 원소 내에 리스트의 원소를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드 넘버스 1, 3, 5, 7, 9, 11, 13 그리고 우리가 오드 넘버즈에 들어가 있는 2번 인덱스 값을 알고 싶다. 뭐가 될까요?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를 이제 파이썬 튜터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2번 값은 5다. 이 인덱스에 그러니까 2호에 살고 있는 건 5라는 숫자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버스 2번에다가 100을 그러니까 2가 여기 지금 5가 아니라 나는 이 100으로 변경할 거야. 그 다음에 프린트 코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100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내의 원소들을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볼 건데 n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의 내부의 모양은 잠깐만요. 어디도 뭔가 빠진 게 있나 봅시다. 이렇게 작은 땅수가 빠지네요. 얘를 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내부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값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지금 선도 n, n 3 이거는 3 이상 10 미만을 이야기하는데 내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3 이상 10 미만 10을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값이 결국에는 이렇게 D, F, G, H, I, J까지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싱 있고 그 다음에 서브에는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리스트 내의 원소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를 만들고 제가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5, 21, 21, 1, 6, 8, 4, 마이너스 2, 7, 7, 마이너스 4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우는 거 딜리트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딜리트 의 0번 인덱스 값을 지우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내부 모양을 한번 볼게요. 리스트 모양을.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0번 인덱스 값은 2가 되겠죠. 2. 그럼 2를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2가 삭제된 나머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삭제되고 그러면 2가 삭제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또 있는데 삭제가 되면 그 공간들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아예 그 0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비어지는 0번 인덱스 값이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냐면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가 삭제가 되면 이렇게 줄어들면서 뒤에 있던 번호들이 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삭제하는 방법들을 딜리트 계속 사용을 해서 삭제하는 방법들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 리스트는 그대로 갖고 올게요. 딜리트 밸류스 4 이상 7 미만 그다음에 프린트 좋습니까? 4 이상 7 미만이니까 네, 4 이상 7 미만 8 4, 2 얘가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잠시만요 코드 4, 네. 2부터니까
잠깐만, 요거를 우리 같이 봅시다. 이거 삭제된 거고요. 다시. 얘를 보고선 만들게요. 자, 이번에 4 이상, 7 미만. 요게 이만큼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2, 5, 21, 마이너스 2, 7, 마이너스 4가 출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별 처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삭제를 해볼게요. 네임스. 그래서 데이터를 넣을 건데, 김, 소리, 그 다음에 리, 홈, 정,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문자열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이 리스트에서 넘버, 네임스에 remove 뭐 할 거냐면, 힘을 할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해볼게요. 그러면 힘이 삭제가 됩니다. 힘이 삭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힘이 삭제가 됐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킴이 아니라 키 하면 키라고 하는 요소가 없죠. 여기 내부에. 그래서 에러가 나옵니다. 야, 무슨 소리야. x에는 없어. 리스트에는 x라는 값이 없어. 키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에러가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삭제하는 방법 중에서 네임스에 팝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볼게요. 팝은 뭐냐면 가장 마지막 원소를 삭제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 그 요소는 원소는 뭘까요? 0, 1, 2, 3, 4. 즉 인덱스 값이 가장 큰 게 마지막 원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삭제될까요? 정의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김, 초, 이 홍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소의 정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렬 1번째. 배열을 하나 또 죄송합니다.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뭐 사실 어떠한 값이 들어있든 상관없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숫자들의 나열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new 랭귀지가 나왔고요. 얘를 sorted 하게 되면 정렬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를 우리 앞에서 있었던 values를 sort하라, 정렬해라는 뜻이고 정렬한 새로운 리스트를 출력하라라는 뜻이죠. 이렇게 정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 똑같은데 어떤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됐냐면 여기에 지금 기본 정렬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되는 그 오름차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큰 수부터 작은 숫자까지 변화되는, 그러니까 정렬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리버스라고 하는 옵션을 칩니다. 뒤에는 그 대문자로 써야 되고 리버스 네. 이렇게 보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숫자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자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네. 워즈라고 하는 그 변수를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요소들을 저는 좀 귀찮으니까 이게 갖고 올게요. 갖고 와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시면 돼요. 폴트, 폴티드, 워즈, 다음에 리버스 하기 위해서는 리버스 to. to의 t는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셨던 로봇 카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로봇 카페. 우리가 키오스크를 만들려고 해요. 키오스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키오스크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만들면 이제 어떤 주문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뭐 어떤 메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메뉴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이 메뉴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아메리카노, 라떼, 밀크티 이렇게 있고 이거에 해당되는 리스트가 어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컴퓨터 시스템 저기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설계해놨다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내가 버튼을 하나를 누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버튼을 또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또 1, 또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1, 밀크티를 주문을 하면 밀크티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주문이 끝났다라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메리카노 리스트의 길이를 세면 3개네, 음료수를 3개 시켰네, 어, 라떼는 0개네, 그리고 밀크티는 1개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메리카노와 관련돼 있는 그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 라떼에 대한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크티에 대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계속 수행을 할 거예요. 계속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while문으로 넣고 메뉴를 입력을 받을 거야. input 분모를 주문하세요. 1은 아메리카노, 2는 라떼, 3은 밀크티, 그쵸?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if, 만약에 내가 메뉴를 2를 선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리스트에 에밴드 2를 추가해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if라고 하는 것에서 메뉴 2를 선택하면 2는 라떼죠. 그러면 라떼 리스트에 앱 and 1을 추가해라. 그죠? if 메뉴에서 3을 선택하면 밀크티 앱 and 1을 출력해라. 그러니까 밀크티라고 하는 리스트에 1을 추가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른 숫자를 입력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이 while true라는 거는 무한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무한 반복문을 빠져나와 break를 해라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오타가 있어서 밀크인데 있나요? 오타가 없어 보이나요? 네, 어쨌든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문을 받았죠. 주문을 받으면 이제 메시지를 남겨줘야지. 주문한 음료의 은 아메리카노 표시형 숫자를 이용해서 기계, 라떼, 기계, 밀크티, 기계입니다. 하고 각각에 해당되는 길이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아메리카노. 맨날 헷갈리죠, 그쵸? 그 다음에 콤마렌 라떼, 콤마렌 밀크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되는 리스트의 길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아메리카노 2잔, 라떼 1잔, 그리고 그 1, 2, 3을 제외한 숫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의해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짜보았는데요. 우리 근데 왠지 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부 모양들. 아메리카노. 각각의 주문 받을 때 어떻게 모양들이 최종적으로 바뀌는지 아메리카노, 라떼, 밀크티 주문을 하고 끝. 그러면 내부의 모양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메리카노에 해당되는 리스트 두 개를 주문을 받았으니까, 그쵸? 두 개를 주문받죠, 여기. 두 개를 주문받았으니까, 리스트에 값이 두 개가 입력됐고, 그 두 개 입력된 것을 우리가 숫자를 센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됐고, 라떼는 하나만 주문을 했으니까, 이때 라떼 리스트에 값이 한 번밖에 추가가 안 됐죠. 추가가 안 된 것들, 밀크티도 한 번밖에 주문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추가돼서 이렇게 내부 모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값을 이렇게 주석 처리하시면 실행을 하실 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하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 우리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 정답의 문제의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퀴즈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 또, 앤서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큐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게는 문제가 들어있고, 요겐 답이 들어있고, 문제가 들어있고, 답이 들어있고, 문제가 들어있고, 답이 들어있고, 문제가 들어있고, 답이 들어있는 형태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거슬리니까 지우고 다시 쓸게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어쨌든 Q와 A가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n을 1이라고 하면 1번의 인덱스 값의 퀴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출력을 먼저 해줘요. 출력을 해주면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문제가 나타나고 내가 입력을 하면 이건 내가 입력하는 거죠. 입력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n 값이 1이니까 answer에 answer라고 하는 리스트의 1번 값 얘랑 내가 입력한 값과 같으면 정답이겠죠. 다르면 정답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를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는 게임의 요소를 좀 담기 위해서 랜덤이라고 하는 그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랜덤 모듈은 임의의 값을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랑 조금 다르지만 볼게요. 랜덤 렌즈 이거는 그 랜덤을 하는 범위를 정해주는 건데 이 범위를 우리가 랜드 퀴즈 라고 하는 퀴즈 리스트를 만들 거니까 퀴즈 리스트의 길이만큼은 그 안에 있는 값을 랜덤으로 하나 뽑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쓰면 에러가 나옵니다. 왜냐면 퀴즈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랜덤한 숫자를 만드는 그 코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리스트를 여기 위에다가 만들게요. 퀴즈 네, 리스트니까 대괄호 그리고 요즘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적으면 되겠죠? 서울, 워싱턴, 웰링턴, 브라질리아, 뉴델리, 죠 됐나요? 그래서 랜덤의 값을 만들고 우리 그냥 랜덤의 값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되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 이렇게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랜덤의 그 퀴즈에 있는 값과 랜덤으로 이제 n을 만들고 그리고 answer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아, 죄송해요. 프린트 함수를 안 썼네. 프린트. 그러면 0번 인덱스가 랜덤 값으로 n이 만들어졌고요. 0번 인덱스 값이요. 대한민국, 퀴즈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내가 서울을 입력했을 때 맞았습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고 필요 없는 값들은 일단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좀 문제처럼 그럴싸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 수도는 출력을 S는 우리 이 자리에다가 문자를 출력해라는 것이고 우리 여기 퀴즈 요거 있죠? 요거 프린트 퀴즈 n의 인덱스 값을 보여줘라 라는 것을 죄송해요. 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이제 입력을 받아야죠. 내가 키보드를 입력한 result에서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답을 입력하세요라고 하고요. if 만약에 answer가 내가 입력한 값은 result죠. result와 같다면 print 정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면 그쵸? print 틀렸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퀴즈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플론이 빠졌고요. 이렇게 고쳐 나가시면 돼요. 디버깅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인도에서는 정답을 입력하세요. 인도에서는 인도네시아. 틀린 값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틀렸습니다가 출력되죠. 자, 그럼 튜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튜플을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가로를 사용한다와 얘는 나중에 수정이 안 된다.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튜플은 그 데이터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저희 융합 프로젝트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튜플의 사용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 나중에 파이썬을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튜플을 꼭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튜플을 생성을 했고요. 튜플도 인덱스를 가지고서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0번 인덱스 값. 그쵸? 근데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1번 인덱스 값은 지금 200이죠. 200에 있는 값을 200이 아니라 다른 걸로 수정하고 싶다.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에러가 나옵니다. 왜냐면 튜플은 그런 어떤 그 어사인을 새롭게 하는 그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은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 값으로 갖게 되는데 일단은 딕셔너리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딕셔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한다? 중괄호를 사용한다. 공백 딕셔너리 생성 보시면 되고요. my word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키와 밸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플라워는 꽃. 그러니까 사전으로 생각하시면은 얘가 단어가 되고 얘가 설명의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플라워라고 하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키고 얘가 지금 보시면 value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 sky, 걷다, 다, 한, 좋고요. 딕셔너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완성된 것을 보시면 똑같이 프린트하시면 되죠. 얘는 내부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파이썬 튜터로도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키와 value. 그럼 키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스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nt my words에 파이썬 키가 파이썬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파이썬에 해당되는 비단배미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딕셔너리는 요소의 그러니까 밸류 값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my words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그쵸? 파이썬이라고 하는 키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인덱스를 사용한 거랑 똑같다고 하긴 그렇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변경을 하고 프린트 라인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파이썬 키에 해당되는 값은 비단뱀이었는데 파이썬에 해당되는 값이 파이썬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융합 프로젝트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만들어 봤고요. 굉장히 좀 심플하지만 또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랜덤을 가지고 어떠한 그 추천을 해주는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와이즈라고 하는 공백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명언들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폰트. 오늘명. 그리고 임의의 값을 출력해준다는 거죠. 랜덤, 초이스, 어떤 거? 와이즈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랜덤의 값을 아무거나 초이스 해줘라. 그러면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사라진다. 또 바꾸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의 명언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보통 추천해주는 서비스들 많이 기획하셨었거든요. 그때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의점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우리가 딕셔너리 사용할 거예요. 아이템스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었고요. 딕셔너리 만들기 위해서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키값이 아메리카노, 그리고 C가, 그리고 value가 U. 그 다음에, 네, 카페라떼가 키죠. 그 다음에 카페라떼에 대한 value, 그 다음에 얼음컵, 그 다음에 value 3. 좀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값을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초코, 그 다음에 value 7.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템스. 이렇게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확인을 했으면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네임스에서 input, 내가 입력할 거예요. 재고 확인할 물품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프린트, 얘는 그냥 또 메시지죠. S의 재고는 SD 게임입니다. 라고 하고, 그쵸? D name 아이템스의 아이템스라고 하는 거는 저 딕셔너리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키 값이,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게 곧 키가 되겠죠? 키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잠시만요. 다가 있어서 다시 볼게요. 네. 내가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에 해당되는 그, 아, 그 아이템스의 키 값을 입력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값인 7을 출력해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시만요. 초기의 재고는 7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안사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영안사전이라고 해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단어를 등록하는 옵션, 하나는 단어를 찾는 옵션, 하나는 종료하는 옵션. 자, 죄송해요. 와일문을 사용을 하고요. 단어를 등록하는 건 어떻게 해요? 딕셔너리에 값을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단어를 찾는 건 이미 만들어진 딕셔너리에서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종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와일문을 탈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하는 거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내가 만약에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입력한 거는 input string 1, 두 번째 입력한 건 input string 2가 되죠. 그래서 input string 1 같은 경우는 키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input string 2는 그 뜻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찾고 싶은,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만든 딕셔너리에 내가 입력한 단어가
있다는, 여기가 있으면 참이 되니까요. 그러면 단어의 뜻을 만들어줘라.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의 키에 해당되겠죠. 키에 해당되는 그 값을 출력해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없으면 찾고자 하는 단어가 사전에 없습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 2 입력하게 되면 Y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내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좀 매칭시켜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딕셔너리를 만들 거고요. 빈 딕셔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중괄호를 사용을 했고요. while문을 true, 그쵸? 계속 실행을 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먼저 내가 그 메뉴 같은 거죠. 옵션을 한번 받아볼게요. 사전을 시작합니다. 단어 등록 1, 단어 찾기 2, 동료 3. 자, 그 다음 if str. 만약에 내가 입력한 게 1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력한 스트링 1은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얘죠. 내가 만든 딕셔너리에 자, 키, 그리고 input. 이건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만약에 elif st를 2를 입력했을 때 input 찾고 싶은 단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 input string 다음에 있는 단어가 있다면, 여기 딕셔너리에 내가 입력한 input str3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이제 막 있다면 참이 나오겠죠? 참이 나오게 되면, print 단어의 뜻은 만약에 아니면 찾고자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출력을 할 거고. 또 우리가 elif st가 3이면 break 빠져나오죠. 네. 오타가 있어요. 또 볼까요? 샵이 아니고 섬이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단어를 먼저 등록을 좀 해야지 뭔가를 찾을 수가 있겠죠. 단어 등록 바나나 바나나 등록 애플 사과. 그리고 찾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찾기 했을 때 키위 하게 되면 키위는 없죠? 찾고자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바나나. 얘는 우리가 값을 입력한 거기 때문에 또 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네, 단어 찾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하랬는데 제가 바나나를 잘못 입력했죠. 다시. 자,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단어 찾기. 그다음에 바나나 보면 찾고 싶은 단어가 없나요? 공백 리스트가 그 공백 딕셔너리가 됐으니까 안 되겠죠, 다시. 시작해봅시다. 애플, 사과, 다시 등록, 바나나, 찾기, 바나나, 면 단어의 뜻은 바나나다. 고 종료하면 이렇게 해서 사전이 종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좀 길었죠. 하지만 제가 많이 추리고 추려서 아주 간소하게 만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핵심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뭐 한 학기를 보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파이썬이 아주 어려운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육아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